We are so often told that our phones are addictive. That's clearly not the case. In fact, when you look at it from a scientific viewpoint, where people really struggle is really great degree of overuse. We could all do better by looking at this topic in a... Dr. Faye Beggedy. She has a great Instagram account. Highly qualified neurology doctor and neuroscientist is to help people understand how their brain works. 페이 베게티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의학 학사와 신경학 박사를 취득한 신경과학자입니다. 그녀는 옥스포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14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뇌과학에 근거한 실생활에 유용한 팁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베게티 박사는 저서 스마트폰 끄기 기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에서 멀어지고 진정한 삶의 주도권을 찾을 수 있는지를 신경과학에 기반해 설명해 주는데요. 책 제목으로 스마트폰 끄기의 기술보다 스마트폰 끄기의 기적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자주 따라붙는 수식어는 중독입니다. 수많은 언론과 미디어는 스마트폰 중독을 비판하고 우리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나를 보고 중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WHO의 국제질병분류의 중독 및 장애로 분류되지 못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입증할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베게티 박사는 이 불일치를 도덕적 패닉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도덕적 패닉이란 사회의 가치나 행복을 위협한다고 여기는 어떤 존재에 대해 집합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의 뇌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해온 진화적 메커니즘의 일종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초기 철학자들은 글이 우리의 기억력을 감퇴시킬지 모른다며 두려워했습니다. 1800년대 전화의 발명이 유사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1920년대에는 십자말풀이 퍼즐의 해악을 비난하는 신문 헤드라인이 보도되곤 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영화가, 1950년대에는 만화책이, 1970년대에는 비디오 게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디어의 주된 일은 기사를 파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선정적인 헤드라인으로 기술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불편함을 자극해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간단히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을 내릴 가능성을 키웁니다. 중독은 극복하기 어려우며 거의 항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습관 때문입니다. 습관은 중독과 달리 우리 스스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생각과 대비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원인 중 하나는 심리적 대처 메커니즘이 습관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기분을 해소하고 싶을 때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외로운 감정이 느껴질 때 소셜미디어에 접속하는 등의 심리 기제로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고리가 반복되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게티 박사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 습관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습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뇌 속에는 우리의 행동을 관장하는 두 개의 중요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실행 시스템으로 주의 집중, 사전 계획, 의사결정, 감정 조절 같은 일들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을 일일이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우리 뇌는 실행 시스템 임무의 일부를 뇌의 또 다른 영역에 이관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 번째 시스템인 자동 조정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자동 조정 시스템은 어떤 숙고 능력도 없는 대신에 사전 프로그래밍된 행위 시퀀스가 저장되어 있어서 활성화될 경우 빠르고 효율적인 행동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 시퀀스가 우리의 습관들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익혀온 모든 습관은 실행 시스템의 엄격한 선택을 거쳐 형성된 것입니다. 이 선택들은 샤워나 양치질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미 수십 년 전에 내려졌을 수도 있고 책상에 앉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한다든가 잠자리에 누워 소셜미디어를 본다든가 하는 것처럼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은 우리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은연중에 또 효율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예컨대 바로 침대에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먼저 집어들 것인지는 자동 조정 시스템에 어떤 시퀀스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자동 조정 모드 상태로 살아갑니다. 30년 넘게 습관을 연구해온 웬디 우드 교수는 1년에 영향력 있는 연구들에서 일상행동의 거의 40%가 습관에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행동의 절반 가까이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자동 조정 모드는 우리의 정체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깔끔한 사람은 물건을 말끔하게 정돈하기 위해 수백 개에 달하는 습관 시퀀스를 연마하지만 반면에 지저분한 사람들은 이러한 루틴을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특정 습관이 내가 설정한 목표들과 상충하는 일은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 두뇌 속 두 가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행 두뇌가 있기에 우리는 장기적으로 사고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일시적인 불편을 감내하고 욕구 충족을 늦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조적으로 자동 조정 시스템은 저장된 습관을 실행하여 대충 하던 대로 함으로써 정신 에너지를 절약하는 즉각적인 보상에 더 집중합니다. 자동 조정 시스템
시스템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대표적인 습관 한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열쇠를 항상 특정 장소에 둔다면 나중에 눈에 불을 켜고 열쇠를 찾을 일이 없지만 그 순간에 가장 편한 위치에 열쇠를 던져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신중한 판단력이 결여된 자동 조종 모드에서는 그저 시스템에 새겨진 시퀀스들을 실행할 뿐입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동 조종 모드의 역할을 인지하고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실행 기능과 자동 조종 모드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때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질문이 중요하지만 특히 3번이 더욱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습관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새로운 틈새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미리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두지 않으면 원래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세울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야심찬 목표가 가득한 플랜 A와 동기부여가 약해지는 순간에 대비한 플랜 B입니다. 위의 표는 플랜 A와 B의 예시입니다. 오른쪽의 플랜 제로는 원래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플랜 A를 실행할 체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체력이 저전력 모드에 돌입할 것을 대비한 플랜 B가 필요합니다. 좋은 플랜 B란 가장 중요한 목표들과 조화를 이루며 성취감을 주지만 그럼에도 실행 두뇌가 행하기에는 플랜 A보다 쉬운 활동입니다. 플랜 B를 실행하는데도 저전력 모드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실행 두뇌가 방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식을 취해 재충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루 종일 산만한 상태로 보내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랜 A, B 등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실행 두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우리 행동의 40%가량이 자동 조종 모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장애물을 활용해 자동 조종 모드의 작동을 방해하면 실행 두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 조종 두뇌가 장애물을 만나면 실행 두뇌가 활성화됩니다. 즉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일어서거나 자세를 바꾸는 등의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만 잡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마트폰을 놓는 위치가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같으면 자동 조종 두뇌가 별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집어들겠지만 거리상의 제약이 생기게 되면서 실행 두뇌를 거쳐서 스마트폰을 집어들게 됩니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2단계 보안 인증을 걸어 놓음으로써 접근하기 번거롭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장애물 활용에 유의할 점은 자동 조종 두뇌는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퀀스를 형성하여 새롭게 설치한 장애물조차도 그 속으로 통합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동 조종 모드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여러 번 비밀번호를 입력하다 보면 그 행동 자체가 어느새 새로운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이 장애물들이 처음 제공됐을 당시의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수단들과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책 스마트폰 끄기의 기술에는 여러 개의 다른 효과적인 수단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이를 무작정 억누르는 대신에 딱 5분만 기다려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 같은 엄격한 규칙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친 엄격성은 비현실적이며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결정적으로 스마트폰을 빨리 확인하고 싶다는 욕구는 현재 상황을 회피하고 싶다는 충동을 가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 잠깐의 멈춤만으로도 스마트폰에 불필요하게 빠져드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5분 미루기는 금연 기법 중 하나인 충동 서핑을 스마트폰 사용 습관의 변형에 적용한 것입니다. 충동 서핑은 여러 충동을 다스리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생활에서 여러 방법의 변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5분이 지나 결국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더라도 상당히 불편한 심정으로 5분간 스마트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생각해볼 기회를 준 셈입니다. 즉 5분 미루기를 통해 실행 두뇌의 개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꽤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그냥 끝내긴 아쉬우니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지력이 급하강할 때를 대비해 사전 약속을 만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전 약속을 만들어두면 의지력이 약해지더라도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 약속은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X가 발생하면 Y를 한다는 단순한 원칙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목표 달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입증된 심리학적 전략 중 하나입니다. 위의 표는 그 예시입니다. 왼쪽은 X에 해당하는 상황이고 오른쪽은 Y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행동들은 설명해드린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여러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고 역사에서 겪었던 같은 과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 습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 중인 현대 기술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을 슬기롭게 잘 사용하며 삶의 주도권을 기술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들을 레버리지 삼아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온전히 갖고 살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페이백의 티에 져서 스마트폰 끄기의 기술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영상에서는 1부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다루지 못한 2부
그리고 3부에도 매우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물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만으로도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 책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면 더욱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시킬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